자, 추가적으로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대차 대조표 말씀도 해주실 거고 네. 오늘 그런데요. 수익률 곡선 말씀드려서 네 가지. 저희가 네. 흔히 채권을 볼 때 많이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FOMC가 FOMC까지. 어떻게 결정이 되고 네. 그리고 369 12월에 점도표가 나오면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고 네.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럼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냐면 네. QT입니다. QT. QT. 이 양적 긴축이라는 건데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나 아니면은 코로나 때 네. 경기가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막 인하했어요. 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시장 자체의 유동성을 주입해주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채권을 연준이 매입을 해줍니다. 네. 채권을 살 때 당연히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 돈은 시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을 주입해준 효과를 QE라고 하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네. 그게 여기 지금 연준의 총 자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연준 총 자산의 대부분은 QE와 같은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늘었죠. 지금 네. 초록색 선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증가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이제 괜찮아지고 추가 부양은 필요가 없으니 금리는 인상기로 돌렸고 이 QE를 양적 긴축인 QT로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 자산 규모를 줄여나가는 그림들을 지금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조금 시장이 아이러니하게 보는 건 네. QT를 하게 되면 총 자산이 줄고요. 네.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부채 항목도 같이 줄어야 되거든요. 네. 저희가 기업 종목 같은 거 분석할 때 대차대조표를 보면 네. 자산과 부채는 같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산이 줄면 부채가 줄어야 되고 부채 안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회색선 보시면 지급준비금이 늘어나요. 이 전까지는 같은 흐름들을 보이다가 네. 지금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와요. 총 자산은 빠지고 있는데 지급준비금은 상승하는 이런 그림들이 나와서 이 부분들이 왜 이럴까? 그럼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여기 안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네. 그러면 지급준비금이 이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네. 향후에 지급준비금이 다시 감소하게 되면 QT는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지급준비금이 감소가 되게 되면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연준도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채권시장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QT 테이퍼링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돈을 흡수한다. 네, 네. QT의 속도를 감속시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QT를 하고 있는 방법이 저희가 잠깐 여기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네. 지금 4월, 5월, 6월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네네. 4월이고 5월이고 6월인데 채권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은 만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4월에 만기 도래하는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고 5월에 만기 도래하는 물량이 50이고 6월에 만기 도래하는 게 15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연준이 진행하고 있는 양적 긴축이라는 보유 자산인 채권을 줄여나가는 방식이 뭐냐면 네. 이걸 전부 파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로 재투자 한도를 설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 밑에까지는 다 만기 상환을 시켜버리고요. 네. 그 80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이 QT의 재투자 한도를 줄여나가는 뭐 몇이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절반인 만약에 40으로 줄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재투자를 할 수 있는 한도가 원래는 요만큼이었는데 네.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긴축의 강도를 줄여나가겠다라는 게 QT 감속, QT 테이퍼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이 감소하고 총자산이 감소하게 됐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네.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네. QT 테이퍼링을 이제 곧 발표하겠다라고 영어로 fairly soon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네. 3월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다라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점도표랑 수정경제 전망이 발표되는 게 369 12월이라고 했는데 꼭
그 369 12월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3월 달 FMC에서 페어리 순 발표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QT 테이퍼링, QT 감소가는 5월 FMC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네, 물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때도 되게 많습니다만 네.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네. 이런 지금 정책에 대한 다이내믹들이 변화가 되는 것들이 다 발표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가장 최근에 이제 나타날 변화들은 QT 관련해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집중해서 네. 지켜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FMC를 볼 때 보통 금리를 몇 번 인상하고 몇 번 인하하는지에 대해만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QT에 대한 속도 문제까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좋았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는 시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드리려다 보니까 엄청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본 그 채권 그리고 금리에 대한 경로들은 지금 저희가 기초인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올해가 조금 채권을 투자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하나증권의 제 리포트를 찾아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반기 때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조심하자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어요. 수급 때문에.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가 되자마자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촬영일 기준으로 저희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3을 넘어서 다시 4.4 부근까지 올라갔고요. 네. 작년 하반기 5%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 이게 그러면 작년 하반기처럼 금리가 급등할 거냐, 네. 통화 정책을 다시 금리 인상기로 가져갈 거냐 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긴축 기조로 선회를 갑자기 해버리면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흔들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막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리스크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지금 금융시장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불안 요소들을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를 낮게 조달했는데 금리가 높아졌어요. 네. 그럼 차환을 할 때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저리로 빌린 걸 고리로 다시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연준 의장인 파월도 계속해서 보험성 인하를 해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언제 인하할지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겠지만 네. 올해 인하는 한다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기저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되게 조심스럽게 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오히려 이러한 고용이 좀 잘 나오고 물가가 좀 잘 나오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QT라는 이런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계속 이제 채권 투자를 뭐 작년부터 하신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작년에 사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5%까지 갔으니까 지금도 마이너스인 분들도 되게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지금 신규 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저희가 보는 적정 레벨이나 좀 그 매력적인 레벨은 미국채 10년물 그래도 4.3이라는 레벨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내에 그래도 한 10년물 기준으로는 저희가 그래도 4%를 조금 뚫는 하회하는 그림까지도 저희가 좀 예상은 하고 있어서요. 네.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때 저희가 채권 ETF를 사거나 채권을 사면 배당 또는 그 이자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걸로 재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까 채권은 재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쿠폰을 받으니까. 네, 네. 정해진 기일 안에 정해진 금액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너무나도 손실이 크겠지만 저는 그 상단 자체는 어느 네. 정도 제한적일 거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금리 4.3 그리고 QT 여러 가지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빼놓을 게 없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증권 베스트 애널리스트 채권 분야 김상훈 애널리스트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